2015년에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가 있는데요. 과목별 오늘은 국어 그 중에서 읽기 내용 체계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읽기 내용 체계입니다. 내용 체계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읽기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내용 체계를 보면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일반화된 지식, 우리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내용 요소입니다.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묶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읽기의 본질,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읽기의 구성 요소, 읽기의 과정, 읽기의 방법, 읽기의 태도. 맨 왼쪽에 있는 핵심 개념이죠. 이 개념에 기반을 두고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학년별 내용 요소를 지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읽기의 본질을 교육과정에서는 읽기를 어떻게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하고 있냐면 읽기는 읽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다. 여기서는 읽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의미 구성, 그 다음에 사회적 소통 행위. 이 세 가지를 읽기의 본질을 보는 거죠.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읽기를 하는데 독자라는 부분과 또 필자라는 부분,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언급이 되면 좋겠지만 그 내용은 아랫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읽기니까 글을 읽는 행위니까요. 글의 유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정보 전달의 글, 설득의 글, 친교, 정서, 표현의 글. 정보 전달은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글인 거죠. 설득은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기를 바라는 그런 유형의 글입니다. 친교는 서로 가까이 친하게 지내려고 쓰는 글이니까 뭐 그런 목적으로 또 우리가 글을 읽게 되겠죠. 정서 표현은 뭐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의 감정, 느낌, 또 뭐 생각 이런 내용을 뭐 소설, 시, 이야기, 수필 이렇게 또 표현한 글입니다. 그리고 읽기와 매체, 디지털 시대가 또 되었기 때문에 읽기와 관련한 매체가 또 상당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죠. 매체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지식을 보면 의사소통의 목적,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글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읽기 방법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정보 전달의 글을 읽을 때와 설득의 글, 친교나 정서 표현의 글을 읽을 때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읽는 독자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뭐 정보를 얻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재미로, 그렇죠? 또는 뭐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또 알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을 또 목적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읽기의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읽기라고 하는 독서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독자가 필요한 거죠. 독자. 그 다음 당연히 필자가 만들어낸 글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맥락이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은 읽기의 구성 요소에 뭐 필자를 넣지 않는 이유는 글 속에 필자, 글쓴이의 의도가 또는 의미가 뭐 담겨 있다고 또 보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필자, 글쓴이는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의 과정, 읽기의 방법, 읽기 방법도 여러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선택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실적 이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추론적 이해. 제시된 글을 읽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죠. 추론적 이해, 그다음 비판적 이해. 내가 알게 된 글을 읽고 나서 알게 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대안을 만들고. 창의적 이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의적 이해는 글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읽기의 방법을 보면 점진적으로 사실, 추론, 비판, 창의 좀 점진적으로 상위 수준으로 나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과 창의는 사실은 상당히 고차적인 추론도 마찬가지지만 비판과 창의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수준 높은 읽기 이해 과정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읽기 과정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창의적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읽기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독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많은 우리나라 또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도하는 내용의 기본에는 바로 이런 읽기 방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실적 이해를 위한 읽기 방법, 추론적 이해를 위한 읽기 방법, 비판, 창의를 위한 읽기 방법, 그리고 읽기 과정에 대한 점검을 위한 읽기 방법, 이런 부분이 다 바탕에 녹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우리 자녀들 또는 학생들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된 지식을 보면 독자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많이 시키는데 읽기 방법을 잘 적용해서 스스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읽기 자체를 독서 자체를 배경 지식이 없이 가능한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목적으로 읽기는 중요한 거죠. 독자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읽기 목적, 독자가 이제 정하겠죠. 또 상대방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 목적과 상황, 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 여기서는 읽기 방법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또 읽기 방법을 세부적으로 또 하위로 나누면 더 자세하게 또 나올 수 있겠죠. 읽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늘 태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읽기 태도입니다. 읽기 흥미, 읽기 생활화. 우리가 읽기 지도를 하지만 이 읽기라는 것이 생활과 밀착되어 있죠. 생활과 학습이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읽기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 읽기를 생활화할 때 읽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읽기를 자신의 생활 속에 읽기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의 읽기 지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읽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또 빠져 있는 것이 문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고, 읽기 지도, 읽기 독서라고도 할 수 있죠. 읽기 지도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이렇게 또 한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학년별 내용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도할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용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비유하는 것을 예를 들면 숲속, 숲, 나무 이런 비유를 하죠. 그렇죠? 네, 물속, 또 바다 위 전체를 바라보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일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보면 이제 읽기의 본질은 5, 6학년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또 무거운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읽기의 본질은 고학년에서 다루고 있는데, 목적에 따른 그런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 2학년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글자, 낱말, 문장, 짧은 글을 읽는 거죠. 그죠? 글자, 낱말, 문장, 짧은 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놓고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글자 익히기,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낱말 익히기, 문장 익히기, 그 다음에 짧은 글입니다. 짧은 글은 온전한 글이에요. 한 편의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편의 글을 읽는 거죠. 그죠? 다만 이런 글은 어떤 유형이라는 거죠? 정보 전달의 글, 설득의 글, 친교의 글, 정서 표현의 글. 여기서는 친교와 정서 표현을 하나로 묶었는데요. 또 두 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읽기와 매체라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접하는 다양한 읽기 텍스트, 글들, 그런 글들도 포함시킬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3, 4학년을 보면 정보 전달의 글, 설득의 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그 다음에 친숙한 화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3, 4학년에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1, 2학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전달의 글, 설득의 글, 친교, 정서 표현의 글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분보다는 아주 기본적으로 글자, 낱말, 문장, 짧은 글을 읽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1학년, 2학년 정도의 학생들도 정보 전달의 글을 읽고 설득의 글, 친교, 정서 표현의 글을 읽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유형의 글을 읽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당연히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은 초, 중, 고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분화가 되죠. 세분화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띠게 되는 거죠. 5, 6학년은 벌써 뭐가 나오냐면 사회 문화적 화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중요한 어떤 주제, 이야기거리들, 관심거리들이 나오는 거죠. 글과 매체도 계속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니까 사회 문화적 화제는 또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한 편의 글과 매체. 사실은 한 편의 글이란 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한 편의 글은 나오는데요. 이제 매체와 또 연관된 글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더 진지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은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지 않았죠. 대신에 보다 세분화해서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분야의 다양한 화제, 그 다음에 한편의 글과 매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 학생들 글을 읽을 때 편독, 독서 편식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많이 하는 말이 문학, 비문학이라고 구분하는 말을 합니다. 문학, 비문학.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문학, 비문학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문학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오늘 이 텍스트, 이 글을 여러분 접하신 분들은 앞으로 정보 전달의 글인가, 설득의 글인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인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어떻습니까? 인문 예술의 분야의 글인가,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인가,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인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문학, 비문학이 아니라.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문학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제가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문학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또는 더 세부적으로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글, 화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읽기의 구성 요소, 읽기의 과정, 읽기의 방법을 보시면 소리내 읽기, 띄어 읽기, 내용 확인, 인물의 처지, 마음 짐작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읽기의 방법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읽기 방법,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소리내 읽기죠.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소리내 읽기, 띄어 읽기, 내용 확인하기, 인물의 처지, 마음 짐작하기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는 무엇에 중점을 줘야 되겠습니까? 소리내 읽기입니다. 읽기에서는 소리내 읽기.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 확인하고 그 인물의 처지나 마음을 짐작하는, 짐작하기는 추론하기와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3, 4학년에서는 중심생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중심생각. 우리가 주제라는 말도 하는데요. 중심생각 파악하기가
3, 4학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 간추리기죠. 그 다음에 추론하며 읽기. 추론하기도 상당히 중요한 읽기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과 의견 구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읽기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5, 6학년은 또 조금 수준이 높아지죠. 내용 요약하기, 글의 구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주장과 주제 파악하기, 타당성을 평가하는 부분, 표현의 적재성을 평가하는 부분, 그 다음 매체 읽기 방법을 적용하는 부분. 조금씩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세분화됩니다. 중학교에서는 내용 예측하기, 내용 요약하기, 그 다음에 설명 방법 파악하기, 논정 방법 파악하기, 관점과 형식의 비교, 매체의 표현 방법 의도 평가, 참고 자료 활용하기, 한 편의 글 읽기,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하기, 읽기 하는 그 과정을 스스로 독자 자신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지금 안내하고 있고요. 고등학생들은 관점과 표현 방법의 평가, 평가하기가 나오고 비판적 읽기죠. 문제 해결적 읽기. 사실은 고등학교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도 비판적 읽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적 읽기, 그다음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읽기의 태도는 1, 2학년 흥미, 3, 4학년은 경험과 느낌 나누기, 5, 6학년은 읽기 습관을 점검하기, 읽기 생활하기,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자발적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태도를 보시면 이렇게 연계성이나 수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죠. 여러분 한 장의 내용 체계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읽기의 큰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의 방법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읽고 있는 글의 유형 책을 선택할 때 문학, 비문학이라는 것보다도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고 또 글을 선택할 때도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글을 읽는 방법 면에서 사실적인 이해와 추론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읽기 방법들이 결국은 초중고 추후 당연히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와도 당연히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